자, 무토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침략국가 일본이 분단되지 않고 비핵국가인 한국이 분단됐다. 이러한 이야기를 거듭 말하고 있는 게 이재명 예. 후보다라고 비판했어요. 예,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또 잘못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나요? 네. 예. 그러니까 자 역사적인 진실에 대해서 네. 오늘은 조금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다. 예. 그렇게 좀 준비해 왔어요. 예, 자 45년 8월 9월이었잖아요. 소련이 이제 만주 한반도 북부에 침공을 시작했죠. 네. 이거는 야르타 회담에서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의 합의하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여서 북이 38도선 한반도 분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에게 제시했어요. 이건 이제 소련이 너무 밑으로 이렇게 빨리 내려올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했나 보네요. 예, 그런 것입니다. 네. 잘못하면 한반도 전체가 그 소련에 의해서 점령당할 가능성이 있다. 예. 미국이 너무 늦게 움직인 거죠. 음. 그런데 미국이 왜 소련의 참전을 결정해 놓고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사실. 자, 트루만은 이 안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한반도 분할 점령안을 제시합니다. 38선에서 일단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남쪽은 미군이 점령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한 미군이 남쪽으로 점령했다라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는 점령군이었던 거죠. 예, 이때는 점령군이에요. 예. 일본이 한반도를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을 점령한다라기보다 일본군에 대한 점령군이었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해 나가는 게 좋은 거죠. 예. 자, 8월 16일이었어요. 소련 쪽에서 미국이 제시한 38도선 분할 점령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38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처음은 분할 점령 그러나 이게 분단으로 고착화해 나갔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전혀 책임이 없었는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리고요, 일본을 분할하는 안이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많이 것 없죠.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미국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도 네,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근무부가 아니라 급한부 쪽의 아니었습니다. 예. 이것도 8월 16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8월 16일에 굉장히 많은 것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미 급반부가 일본 점령안을 내놨습니다. 일본과 그 연도에 재전 점령라는 것으로 당시 미국 정부는 이것을 검토를 한 것입니다. 발간 부분은 소련에 넘긴다. 일본의 홋카이도 그리고 동북 지방이죠. 예. 이게 소련이 이제 점령한다. 이러한 안이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전세 부분은 미국이 점령하는 부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녹색 부분 kyushu라든가 일본 혼슈의 서쪽은 영국의 점령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 부분은 차이나
당시는 중화민국이죠. 아, 중국이 이렇게 점령하는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군요. 네, 있었어요. 예. 네네. 그리고 그 회색 부분, 조그만 부분 두 군데 있지만 이거는 여러 나라가 함께 점령한다. 이런 식으로 안이 나와 있었고요. 잠깐만, 회색 부분은 지금 도쿄 부분 네, 도쿄하고 이쪽은 오사카. 오사카군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도시 중심으로 네네. 여러 나라가 함께 점령한다. 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한반도는 사실상 신탁통치였잖아요. 예. 목표가. 그런데 소련이 그런 식으로 빨리 내려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예상을 깨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미국의 사실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38선이라는 것이 잠정적으로 그때 만들어졌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나 일본 측도 이렇게 분할을 시킨다. 이 안은 정확하게 존재했어요. 자, 이때 다 8월 15일, 16일쯤에 다 진행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8월 16일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군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일왕이 8월 15일에 무조건 한복 포츠담 선언을 수용했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이게 바빠요. 자, 그런데 이 안은요, 아직은 미국만 알고 있어요. 완전히 발표되기 이전의 단계였거든요. 예. 네, 그리고 또 아마도 용역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소련 쪽은 몰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연합국의 중심이라는 것은요, 소련을 사실상 제외한 미국, 영국, 중화민국이에요. 이게 연합국의 중심입니다. 예. 네, 이게 포츠담 선언도 이 3국이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요, 소련이 이 안을 모르면서 움직였어요. 이것도 8월 16일이었어요. 스탈린이 北海道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미국은 홋카이도뿐만 아니라 이 혼슈의 북부까지도 이렇게 듬뿍 그렇죠. 예, 네, 뭉텅 이렇게 준다. 떼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스탈린은 스탈린은- 홋카이도의 반 정도 예. 요구를 했어요. 음. 그런데 이것은 급반부에서는 그러니까 동북 지방까지 진령을 생각했죠. 네, 그러나 근무부 쪽에서는 많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때 급반부하고 근무성, 그냥 근무성이라는 게 외교부잖아요. 좀 전에 보여주신 이 네. 일본 분할안은 네, 미국 국방부의 아니었고 급반부, 급반성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예. 네, 그러나 미국의 근무부, 근무선 쪽에서는 소련에게 뭔가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예. 네. 그 이유로서요, 일본 내에 게릴라 조항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만으로 일본의 이러한 것을 인정해주고 예. 이러한 체제하고 일본 정부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일본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을 내놨어요, 그때. 그것을 결국은 분할을 통치라는 거, 일본의 분할을 통치라는 것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그때 바빴죠, 그럼 사실. 미국 국무부가 일본을 살렸네요. 예, 맞아요. 예. 예, 오히려 급반부에서는 네. 강력하게 일본을 분할을 한다. 이게 좀 있었거든요. 결국은 트루만은 금성, 급반부, 외교부 쪽의 위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8월 18일 트루만이 소련에 대해서 홋카이도 점령 안 된다. 이렇게 커브를 해요. 그러나 한반도는 이게 사실상 분할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아쉽게 생각하는 게 예. 왜 그 죄를 지은 나라인 일본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왜 그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분단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 음, 아닙니까? 예. 근데 소련이 잠정했기 때문에 예. 뭔가 줘야 하거든요. 음. 그거는 그래서 한반도 분단이라는 것은 이러한 역학관계 속에서 예. 결국은 일본이 분할되지 않고 음. 한반도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분단된 거예요. 음. 예.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좀 만만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예. 더 그 일본이라는 그 나라가 음. 공산주의 국가가 태평양에 나가는 것을 예. 반지하는 예. 그러한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본을 하나의 폐로 본 거죠. 음. 이 일본이라는 그 배로요. 예. 근함이죠. 예. 근함을 그대로 자유주의 국가의 영향하에 놔두고 예. 결국은 그 소련이나 당시는 중공이라고 했죠. 음. 레드 차이나가 예.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로 결국은 그 미국이나 영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을 분할시키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깊이 연구를 해야 더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많은 연구는 실제로 왜 미국이 일본을 진짜 분할을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는 많이 없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까 표면적인 이야기에는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 일본을 분할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미국 국무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그 폐해 후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거기까지 깊이 들어간 연구는 아직 없어요. 근데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그 어찌 됐든 간에요. 이 한반도를 점령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이렇게 미군과 소련군이 남북을 분할 점령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하지 않았다면 이 한반도가 분단될 이유가 없었다. 네네.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죠. 네네. 예. 그리고 또 일본의 시민 통치에 반대하는 독립운동가들은 많이 중국 쪽 그리고 당시 소련 쪽 만주에 많이 갔습니다. 네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미국으로 간 독립운동가들. 예.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통치 식민지화 시키지 않았으면 그러한 사상적 분열도 사실 없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한반도 안에서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948년 남쪽만의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것은 또 이승만이 예. 기선을 잡아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미 근전도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예. 마지막은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조금 제 나름대로 깊이 연구할 것이 더 생겼다라고 또 느꼈어요. 예. 이 부분 일본에 대한 그 분할안에 대해서 예. 분할 통치안에 대해서 미국은 실제로 어떻게 깊이 논의를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거하고 한반도의 그 분할을 점령 상태하고 연결을 시켜서 뭔가 그 말이 있는지 예. 이러한 부분들은 그 아직은 나온 적이 없어요. 자료는 많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는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나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이루었는지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네, 네. 해부를 만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뭐 예.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요. 예, 네, 네. 그때까지 일본 저격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